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성과 예성, 나성 등 국내 3대 성결교단의 통합 명칭 사용이 무산됐습니다. 교회 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교회 차원의 화재 예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실화를 그려낸 영화 미션이 오는 4월 6일 재개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운이 충만한 3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북한 개성시가 보이는 곳에서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통일의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저 멀리 개성공단이 보이는 육군 1사단 송악기도처에서 통일이 어서 오라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은 기도회를 열고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총회장 여성산 목사는 나라 사랑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55마일의 전선을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사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전쟁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 민족이 평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노세영 총장은 통일소원사에서 분단된 지 72년이 지났지만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속히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민족 복음화와 통일, 국가 지도자와 국군 장병들,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성총회는 향후 통일인지 양성과 북한 지역에 있던 성결교회 재건, 통일기도회 확산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 성결교회로 교단 이름을 통일하기로 했던 기성과 예성, 나성의 통합 명칭 사용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나사렛 성결회는 제62차 정기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성결교단 통합 명칭 사용은 기성과 예성, 나성이 함께 논의하던 것으로 교단을 통합하기 전에 먼저 명칭부터 통일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나성총회가 정족수 미달이란 이유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결국 내년으로 논의를 미루게 됐습니다. 나성의 이번 결의로 오는 5월 정기총회에서 통합 명칭 안건을 다루기로 했던 기성과 예성도 관련 내용을 미루게 됐습니다. 한 교단이라도 결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안건을 미루자는 새 교단의 약속 때문입니다. 한편 나성총회는 교단 설립 70주년을 맞는 내년 기념관 건립과 정체성 확립, 제도 혁신 등을 이루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교회 화재에 관한 두 번째 기획으로 교회 차원의 화재 예방법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소화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회의 경우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 평일에도 교인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을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백 명이 이용하는 교회인 만큼 소화기 비치는 필수인데요. 교회 안에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소화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층을 헤매다 이렇게 소화기 한 대를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계단 구석에 위치해 있어 이렇게 먼지만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소화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소방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교회 생활한 지 한 7년, 8년 정도 됐는데요.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은 없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거나 뭐 그런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은 또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화재 예방 매뉴얼만 잘 갖춰도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방 관계자는 교회가 화재 예방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부서마다 대피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운집하는 시설에서는 이제 소화 훈련보다도 이제 대피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유사시에 이제 패닉이란 것도 발생되지 않고. 화재 발생 이후 사후 처리를 돕기 위한 화재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구티비가 보험 개발원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당을 포함한 교회 건물의 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전국에 6,128곳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화재 대응 방안은 매우 허술합니다. 교회와 교인이 하나 돼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생명을 중시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1750년 남미의 한 오지에서 벌어진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실화를 담아낸 영화 미션이 또다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앞서 2008년에도 재개봉된 바 있는 미션은 남미 오지로 선교 활동을 떠난 가브리엘 신부 일행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가브리엘 신부 일행은 신비로운 폭포 절벽 꼭대기에 사는 원주민 과라니족의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이들과 함께 교감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름다운 낙원에서의 평화도 잠시 과라니족의 마을이 포르투갈 영토로 편입돼 원주민들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영화는 서구 문명의 무자비한 침략으로부터 원주민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세상과 맞선 선교사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그려냈습니다. 오직 신념 하나로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가는 선교사들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깨닫게 합니다. 영화 미션은 오는 4월 6일 재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 장소로 향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 시가지에 위치한 성묘교회인데요. 이곳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안장된 묘지에 세워진 교회로 기독교 주요 절기 때마다 순례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물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처음 교회가 만들어진 것 말고는 다른 사실 여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성묘교회는 지난해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개보수 과정을 마치고 다시 순례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성지 내부를 손상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순례객들의 입김과 촛불로 인한 습기라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법에 대해 미국 한 대형교회 목사가 소신을 밝혔습니다. 브래디 보이드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새생명교회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하고 있는 성도 10,000명의 대형교회인데요. 그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중동 지역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두렵다고 말하거나 경멸한다면서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고향은 자녀들을 노예로 팔고 불법 마약 수송을 담당하는 일에 참여하며 간악한 부패 세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곳으로 변질됐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민 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흔히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란 농담 많이 하는데요. 프랑스의 한 30대 부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프랑스 북서부 알자스 지역에 거주하는 이 부부는 4년 전 구입한 낡은 집 지하실을 개조하기 위해 곡괭이로 바닥을 파다가 금화가 담긴 보물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중세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물단지에는 금화, 주화 등 3,000여 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프랑스 정부가 잠시 연구 중입니다. 프랑스 법률상 문화재 발견자들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5년 후 보물단지는 이 부부에게 돌아갑니다. 돌려받게 되면 남편은 오토바이를 사고 아내는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화가 발견됐다면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에서는 목사가 706캐럿의 초대형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발견자가 국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기꺼이 국가에 헌납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마누엘 모모 목사는 시에라리온 두부 야카두 마을에서 발견한 다이아몬드를
이달 중순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 대변인이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모모 목사는 정부의 전달에 지역 개발에 이바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도로 건설, 전기시설 제공 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우호국에서 하루아침에 외교 단절 위기까지 갔던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해법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상대국 국민의 출국을 금지하고 억류 중입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가 김정남 암살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북한 내 말레이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 9명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말레이시아도 자국에 있는 북한인 300여 명의 출국을 금지한 겁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며칠 전부터 북한인들을 추방 형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교관 일행의 송환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이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해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 등을 다음 수사 대상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SK, 롯데, CJ 등 여타 대기업들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미르와 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하는 등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주요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하게 된 경위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기업은 최태원 회장 특별 사면, 면세점 사업권 확보 추가 기회, 이재은 회장 특별 사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에 앞서 기업의 전현직 임원과 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시험 인양을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시험 인양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시험 인양을 무사히 마치고 기상 여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를 완전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본인양 작업은 총 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내내 기상이 좋아야 인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날씨와 바닷속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본인양 작업에 난항도 예상되는데요. 해수부는 기상 예보를 받아보고 본인양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군인 개인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안감사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 스마트폰의 메신저 대화방과 사진을 본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감사 방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김우사 감사관은 감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하고 10분간 카카오톡 대화방과 사진첩을 살펴봤습니다. 인권위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생활은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며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다고는 하나 사생활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 중 서울의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이 전 세계 도시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133개 도시 중 6번째로 높은 물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수치인데요. 17년 전 50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서울 물가는 특히 식료품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중 빵과 와인 가격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 유럽 도시들의 쇠퇴가 두드러졌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도쿄, 오사카, 서울 등 5개 도시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기후변화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나타난 극단적 기상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결과로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란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견해의 근거로 전 세계에서 나타난 기록적인 가뭄과 더위, 강우와 극지역의 빙하 감소를 들었습니다. 작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1도 상승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국과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이례적인 기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WMO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책을 국가 개발 정책에 포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교회의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과 가짜뉴스의 진실을 밝히는 기독교 팩트체크 운동을 벌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없는지 신고센터를 운영해 감시하고
SNS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확인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16 가족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4월 16일 부활절 예배를 위해 시민합창단 304명을 모집합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연합예배는 3주기 추모 행사 후 오후 4시 30분 안산 합동분향소옆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다음 달 30일까지 나의 사랑하는 책 부활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성경을 필사하고 후원금을 보내는 운동입니다. 모아진 후원금은 성경이 부족하거나 모국어 성경이 없는 국가에 성경책을 전달하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원천 창조과학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전시관엔 총 31개의 패널 설명 자료와 방주 모형, 화석 자료, 동영상 강의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창조 질서와 창세기의 증거를 배울 수 있으며 매월 둘째 토요일엔 전문가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